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베데스다라는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하여튼 게임 하시는 분들은 좀 유명한 베데스다라는 게임 회사를 인수한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틱톡 인수가 안 됐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저는 이게 꽝보다 닭이 아닌 불새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잘한 인수합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거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75억 달러를 주고 베데스다를 인수했는데 게임 업계의 넷플릭스가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한 단계 도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인데 With Microsoft Corp 7.5 billion purchase of Zenimax Media Incorporation, gamers long awaited fantasy about a Netflix for gaming. 여기서 long awaited fantasy. 여기서 블룸버그에서 참 멋진 말을 썼는데, 오랜 뭐 수건, 기다림, 뭐 그저 판타지죠, 진짜 판타지. 그러니까 게임계에서의 넷플릭스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단계 한 거죠. took a step close reality. 그러니까 이제 판타지가 아니라 리얼리티, 현실이 되기 위해서 한 단계 이제 스텝을 나아간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75억 달러 정도 투자를 했는데 9조 원. 저는 이제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자사 독점 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75억 달러가 과대평가된 것도 아니고 저는 베데스다라는 게임을 회사를 생각하면 정말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베데스다에서 여러분들 좀 저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데 저 때 이제 90 몇 년도나 90년대 초반 같은데 둠이라는 게임이 최초로 나왔으면 둠이라는 게임이 정말 중요하고 게임 사양에서도 중요한데 첫 번째 퍼스트 퍼슨 게임으로 3D 게임이 나온 거거든요. 하여튼 이 게임의 IP를 가진 회사이기도 하고 그 후에도 엘더 스크롤이라든지 정말 많은 게임, 폴아웃 하여튼 되게 독점 IP만 해도 6, 7개 되거든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걸 계속 확장해서 계속 꾸준히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하여튼 큰 회사고 좋은 회사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중요한 건 핵심은 이거죠. 이제 게임에서도 넷플릭스가 돼야 되죠. 넷플릭스 같은 게 나오기 위해서 이제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적화된 회사인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우선 그 성과가 나왔는데 벌써, MS에서 발표를 했는데, 6개월 동안 구독자가 50% 증가를 했습니다. 구독자 증가가 정말 빠른 거죠, 진짜. 그러니까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으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이크로소프트 revealing today that it now has 15 million Xbox Game Pass subscribers. 그러니까 구독자가 1500만 명이 됐다고 말을 했고 이게 50% from the 10 million company previous disclosure back in April. 그러니까 4월 달에 1000만 명 돌파했다고 했는데 지금 9월이라고 치니까 그러니까 5월, 6월, 7월, 8월 4개월 만이죠, 원래. 6months도 아닌데, 4개월 만에, 뭐 9월 달도 뭐 중순쯤이라고 해도 9월 치더라도 4.5개월 만에,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명씩 막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 속도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아마 넷플릭스가 1억 5천만 명인가요? 아직 정확한 수치는 저도 뭐 찾아를 보지 못했는데, 대략적인 거, 한 1억 5천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뭐 한 10분의 1 되고 있는데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이제 올 초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작년 말에 베타 냈고 이제 직접 들어간 게 있고 해가지고 게임 패스가 작년 말부터 했다 그래도 뭐 1년 만에 1500만 명을 모았다는 거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거죠. 이게 1500만 명 넘어서 이제 5천만 명, 1억 명 돌파한다면 1억 명이 매달 이제 구독료를 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파워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수치적으로도 그런데 게임 콘솔이라고 여러분들 아시는데 엑스박스도 있고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도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이런 것들이 한 번 나오면 정말 많이 팔아야지 1억대 파는 거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1억대가 틀릴 수 있습니다. 1억대를 판다는 게 그래서 15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6천만, 그러니까 1억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1억대, 1억 5천만 대, 1억 5천만 대, 하여튼 1억대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명의 구독 게이머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임 패스에 대해서 저는 해봤고 좀 좋았는데, 이전에는 5,900원, 6,900원 했는데, 9달러 99센트, 한국 돈으로 11,900원인가요? 뭐 하여튼 좀 이제 정식 서비스 하면서 가격을 올렸더라고요. 베타 때는 저는 했고 12,000원은 좀 비싼 것 같아서 구독을 끊었는데, 저는 정지해서 끊었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 1,000만 명 안에 들어갔었죠, 저도. 근데 1,500만 명 적고 정식으로 서비스 하면서는 뭐 9달러 99센트, 한국 돈 한 12,000원 정도로 가격을 올렸는데 100개 이상 게임에 이용 가능한데, 이게 넷플릭스도 아마 이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구글도 이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는 것과 100개라는 거. 그리고 요즘 게임들은 한 6만 9천 원만 하나 하는데, 진짜 6만 원, 7만 원 이러거든요, 하나 사는 게. 근데 이게 재미없으면 또 그러니까. 근데 그럴 바에는 이 게임을 이걸 9달러 99센트 써서 게임을 하고 이러면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패스, 그러니까 엑스박스라는 콘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밖에 없는 이제 PC가 있죠. 그죠? PC 게이머들도 정말 많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패스, PC, 베데스다, 이 시너지가 엄청날 거라는 거죠. 이제 이 세 개의 파워가. 그러니까 PC가 중요한, 베데스다하고 PC하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PC로 많이 게임을 하거든요. MMORPG도 있고, 베데스다한테 엘더 스크롤이니까. 베데스다가 강한가 오픈월드 RPG 게임이 되게 강하거든요. 오픈월드 게임은 진짜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닌데, 오픈월드 게임에 대해서 되게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앞으로 이제 더 큰 성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게임 패스 has become the core of Microsoft strategy as prepares to release two new consoles in November. 엑스박스에서 발표를 했죠. 엑스박스 새로운 콘솔을 11월에 발표를 한다고요. 꼭 11월에 발표하죠. 이제 블랙 그거 있으니까 이제 앞을 블랙 먼데이죠. 블랙 먼데이가 아니죠. 지금 할리데이가 있으니까. 아이고, 말이 헛나왔네요. 하여튼. 근데, 반면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소니 has spent big money to get game exclusive. 그러니까, 구독 경제가 아니라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소니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면서 플레이스테이션을. 그러니까, 독점 컨텐츠라는 거죠. 자기네들 콘솔에서만 돌아가는 게임을 만들겠다는 거에 돈을 투자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확장을 하면서, 왜냐면 게임 패스가 있으니까요. PC에 대해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게임은 무조건 엑스박스하고 PC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게임 패스를 확장시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 좀 저래도 이제 돈을 어차피 게임을 하면서도 게임도 하나의 영화처럼 꾸준하게 소비하는 문화 컨텐츠거든요. 이 컨텐츠라는 판단을 한다 그러면 나도 그냥 이거 넷플릭스 같이 그냥 게임 패스 그냥 선택해서 그냥 쭉 하고 말지, 이거 독점 컨텐츠 하기 위해서 플레이스테이션 하고 소니를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니의 경쟁력, 매력이 저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PC가 없다라는 점과 말씀드렸듯이 플레이스테이션 정말 많이 팔아봤자 한 1억대 파는데, 그럼 1억대에서 게임 패스 구독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정말 절반이 가입한다고 해도 5천만 밖에 못 만들어내지만, PC 유저하고 엑스박스하고 게임하게 되면 PC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억 명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10억 명의 유저. 뭐 20억이 될 수도 있고 뭐 30억이 될 수도 있죠. 그냥 좀 작게 잡아서 10억이거든요. 10억하고 엑스박스 1억 해서 구독 경제 1억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게임 패스 가입자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엄청난 퓨처가 진짜 밝습니다, 진짜. 그래서 MS의 밑에도 한국말로 써놨지만 저는 MS의 경쟁 우위가 있습니다, 진짜. 그건 그 PC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운 거를 계속 그러니까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로 투자를. MS는 PC하고 엑스박스 협업으로 가려고 그러고, 소니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차세대, 그러니까 구독 경제를 통해서 구독 사용자가 많다 그러면 이쪽으로 좋은 게임 회사들이 MS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미 엑스박스 게임 패스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서드파트하고 협력도 더 강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MS한테는 정말 더 좋을 것 같고,
틱톡 인수가 안 돼서 그 예산이 남아서 아마 더 좋은 게임 쪽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할 것 같다라는 거를 좀 강력하게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예, 참고했던 URL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틱톡 인수가 뭐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긴 한데 그 대신해서 베데스다라든를 인수한 거는 정말 잘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독점 게임도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한 50개 정도는 증가를 시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독점 게임만 주고 사도 뭐 할 수 있는데 이 스튜디오를 다 했기 때문에 향후 나오는 게임들에 대해서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한 거라고 저는 진짜 이거 참 잘하였어요라고 해주고 싶어요. 제가 별 5개. 그러면서 게임 패스가 지금 6개월 동안 구독자가 50% 증가해서 1,500만 명이 됐다. 50% 증가라는 점, 이 점. 전 이제 내가 사람들이 아는 거죠, 이제. 게임 60달러, 70달러 주고 사지 말고 그냥 9달러, 10달러, 그냥 10달러씩 그냥 매달 주고 새로운 게임 많이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게 게이머들, 사용자들한테 고객한테도 좋고, 그리고 엑스박스 운영하는 그것도 스트리밍으로 OTT라 그럴 수 있죠. 그걸로 게임 넷플릭스가 되는 게 서로, 그러니까 MS도 좋고, 게이머도 좋고, 이 방식을 찾았다는 점. 그래서 게임계의 넷플릭스가 됐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그러면서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자인 소니는 기존 방식을 고수한다라는 게 참, 이게 독점 컨텐츠만 자기네 게임 콘솔에서만 돌아가는 게임을 계속 확보하는 데만 주력하는 거는 전 소니가 잘못된 선택인 것 같고, 이거는 좀 잘못한 것 같고, 하여튼 PC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참 엄청난 메리트가 되고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가 PC하고 X박스를 해서 구독으로 게임 패스를 강화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속 강화해서 뭐 실적으로 나타나겠죠.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여튼 게임 패스 강화가 아마 실적으로 점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죠. 저도 뭐 틀린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라든지 이런 게 뭐 조금 틀릴 수 있는데 대체적인 방향은 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뭐 혹시라도 틀리거나 잘못 말씀드린 거 있으면 뭐 댓글이라든지 메일 주셔서 이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마지막에 드리는 말씀이죠. 투자 책임은 모두 해당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